안녕하세요. 눈매 눈탱이 밤탱이입니다. 왜 웃으세요? 네? 아 너무 새로운 장소에 네, 가려니까 오늘 저희가 새로운 너무 곳에 떨려서 왔습니다.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죠? 여기요? 밤탱이 집이요. 저희 장소가 옮겼어요. 너무 후져가지고 맞아요. 와이프 협찬 아래 네, 원래 장소로 옮겼습니다. 저희 집에서 했는데 네. 거의 쓰레기여가지고 아, 어쨌든 오늘 준비한 주제는 르네 마그리트. 마그리트 르네 마가렛 아닌 저 마가렛 좋아하는데. 마가렛 나 그만할 줄 알았어. 그럼 헛소리 이제 집어치우고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인생과 작품이에요. 그놈의 인생. 우리의 루틴. 너무 네, 루틴이야. 루틴이죠. 근데 오늘은 네. 주의할 게 있어요. 인생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아니 안 나와? 네, 거의 작품이랑 그런 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색다를 수 있다. 근데 저는 궁금하긴 해요. 제 마그리트 작품은 많이 좋아하는데 인생을 몰라가지고 궁금하긴 해요. 그래요? 저도 네.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잘 몰라요 저도. 그리고 초현실주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는 조금 어떻게 다른가 그거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표현 방법을 이제 수지 개불리기라는 너무 어렵다. 표현 방법 모자 아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8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그 표현 방법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마그리트의 인상과 작품 들어갑니다. 언제 태어났냐면 1898년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1890... 나 처음 나올 때보다 형제자매 나오는 거 너무 너무 웃겨. 나는 사람의 가족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쨌든 이 1898년이면은 약간 언제냐, 인상주의가 막 나왔을 때쯤, 막 나왔을 때, 약간 무르익었을 때, 뭐 대충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피카소 어렸을 때, 뭐 요때고, 그리고 12살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1912년에 어머니의 죽음이라고 짧게 써놨는데 어머니가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된대요. 근데 그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는 몰라요. 진짜 아직까지 미스터리에? 예, 책에 의하면 원인 불명이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그리트가 어릴 때 강가에 익사된 그 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끔찍하다. 천 같은 걸로 얼굴이 가려져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책에 의하면은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었냐면은 그 어머니의 죽음이 마그리트한테 그 자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과 새로운 정체성, 즉 그는 죽은 여인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대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줬는데 죽은 여인의 아들이 된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걸 줬대요. 네, 어쨌든 전 뭔 말인지 좋은 거 같진 않네요. 그쵸. 아무튼 좋은 거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1916년에 브뤼셀, 벨기에 수도. 벨기에에서 태어났어요? 벨기에 사람이에요. 벨기에 사람이에요? 네, 벨기에. 그거 얘기를 안 해줘. 그걸 얘기를 안 해줘. 아니 삼형제 얘기하면서 진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지 얘기를 안 해줘. 내가 또 그 한참 멀었다. 국적 항상 얘기하는데 까먹었네. 그러니까 벨기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브뤼셀에서 이제 미술학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2년에 조르제트라는 분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분하고 결혼을 이때 만나서 뿅 한 게 아니고 원래는 한 15살 때쯤에 9년 전에 15살 때 동네 회전목마, 축제 회전목마 근처에서 이들이 처음 만납니다. 그런 또 인연이 있어요. 그러다가 잠시 이제 뭐 이별, 그러니까 사귄 건 아닌 것 같고 좀 떨어져서 지내다가 1920년에 브뤼셀의 식물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만난 거죠. 우연히 만나서 다시 한번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이분이 위트가 있어요. 또 유머가 있으신 분이라서. 근데 좀 짓궂죠. 그래서 딱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어디 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그리트가 나 부인 만나러 가. 그래서 얼토당토한 개그를 좀 약간 아재 개그 아니에요? 모르겠어. 저도 뭐 그런 걸 굳이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개그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1922년에 둘이 결혼을 딴딴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제가 약간 서두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작품은 우리가 막 인상주의 작품을 보면은 멋있다, 너무 뭐 감동스럽다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이 사람 작품이? 이 사람 작품이.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의미냐면은 약간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못하던 생각, 예를 들어가지고 백조는 모두 하얗다 이러면은 검은 백조를 만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작품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지 기억나요? 안 나겠지 뭐. 피카소. 피카소 우리 안 했는데. 피카소 안 했어요? 안 피카소 했죠. 나 왜 이렇게 많이 들었... 입체주의를 해서 그런 거죠. 입체주의에서 그렇구나. 뒤샹.
뒷샹이 그랬어요? 마르셀 듀샹도 약간 비슷하죠. 굉장히 이론적인 작가입니다. 아, 요거는 삼형제 중에 사진 요 오른쪽 꼬맹이 네. 제일 크네? 제일 키 큰 애. 이 사람이 이제 마그리트고 그 다음에 어우, 되게 미남 미녀였네. 그쵸, 미남 미녀죠. 결혼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의 작품들을 보면은 1922년 때쯤이었잖아요. 둘이 결혼했을 때. 이때 이제 마그리트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입체주의랑 미래주의는 뭐냐면은 또 이때 한창 막 배도 크게 만들고 막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과학기술 같은 거에 또 꽂혀가지고 예술가들이 그런 거를 약간 좀 찬양하는 듯한 그런 예술 활동이 있었는데 그게 미래주의거든요. 미래주의, 입체주의 다 뒷샹도 영향 받아서 그린 그림이 또 있어요. 이렇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계단을 걸어가는 나부라고 그래가지고 평평평평평 있는데 어쨌든 입체주의식으로? 입체주의식 플러스 미래주의식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마그리트도 이런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쵸, 이 전형적인 약간 입체주의 느낌 나죠 여기.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오른쪽도 입체주의 오른쪽도 있고.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요러렁 배가 있죠. 그러니까 신기하다. 배가 이렇게 떠 있고 이런 식의 초반에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저거는 그 입체주의면서 초현실주의적인 게 좀 있네요, 특징이. 초현실주의적인 거. 미래주의적인 거. 네, 미래주의. 그 배가 있고 퓨처.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뭐다? 시험에 나온다. 아, 시험에 별표 한번 쳐주세요. 별표.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거 이렇게 별표 한 번씩 치면서 해야겠다. 그거 별표 쳐야죠. 오케이. 별표 한 번 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참 고민하고 있는 시기라 그랬잖아요. 그때 조르조 데리코의 사랑의 노래라는 작품을 봅니다. 좀 유명하죠.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아유, 많이 봤죠. 전 처음 봤는데 이거는. 진짜요? 네. 많이 보이던 작품 아닌가? 여기 보면은 조각상의 대가리, 머리, 그리고 외과 의사의 장갑, 그리고 뭐 공같이 생긴 거 어떻게 보면은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딱 보면 약간 좀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새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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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거죠. 예상했던 답변이었어요? 예상했던 답변이었어요? 예상하진 않았는데 원하던 답변. 원하던 답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사물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마그리트도.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약간 관습적인 인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관습적인 인식에서 관습적인 인식. 시험에 나온다. 관습적인 인식. 벗어나게 해주는 이런 작품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그리트도 작품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 길 잃은 기수 이 작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약간 모르겠죠? 이 보면은 봐봐요. 여기 옆에 있는 양옆에 있는 이 커튼들은 그 무대에 있는 그 커튼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요 나무는 뭔가 무대에 있는 것 같고 100% 이건 제 근데 생각이에요. 뭐 어디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런 거에 기둥들이 뭔가? 기둥은 약간 체스 말처럼도 생긴 것 같고 그렇죠? 체스 말 가지고 눈 사람 만든 것 같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테이블 다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거기에 또 악보가 있어 그쵸? 음표들이랑 그러네. 그리고 말 달리는 기수가 있고 뭐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재밌는 게 한 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런 소재 가지고 계속 좀 이렇게 다시 만들어요. 요거는 제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길 잃은. 네, 똑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길. 여기 연도가 틀린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길 잃은이 길 잃은이에요? 길 잃은 길 잃은. 오묘하다. 이것이 바로 초현실주의라는 거죠. 그래요? 그냥 농담이고 오타예요 오타. 초오타주의시네요. 진짜 웃긴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똑같은 걸로 했구나. 요 아저씨 뾰로롱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그래도 이거는 좀 더 뭐 무대도 없고 저 이상한 뭐 체스말 같은 것도 없어서 덜 난잡해요. 정말 길 잃은 기수 같아요. 그러네. 네. 와 그러네. 진짜 길 잃은 기수 같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길 잃은 게 기수가 아니라 마그리트 그 자신 아니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의미심장한 멘트. 그리고 요거는 아까 보셨던 그 체스 같은 거. 체스 또 나왔네. 네. 그 체스말 옆에 있는 게 더 궁금하다.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빌보케라고 부르더라고요. 요거를. 네, 요거를 빌보케라고 부르대요. 빌보케.
이 수태고지라는 뜻이 뭐냐면은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 네, 마리아가 임신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야 너 임신했어라고 알려주는 그 장면을 수태고지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옛날부터 많이 쓰이는 소재 주제입니다. 그림의 주제인데 보통은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천사가 와가지고 맞아 이렇게 뿅 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뿅. 뿅 해주는데 그거랑 되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마그리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오늘은 뭐 해석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의 관습적인 그런 인식,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를 깨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기 작품이 뭔가 이렇게 해설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해석되게 약간 거부했던 그런 식의 그 말을 했었어요. 제가 정확한 말은 까먹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다? 오늘은 해석은 없다. 아 근데 저도 이해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한참 좀 오랜 시간을 갖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작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탱이님이 이거 봤을 때 느낀 적 없어요?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을 거잖아. 눈탱이님만의. 저는 사실 이거 자료 만드느냐고 바빠가지고 아이고. 아 이게 여기 빌보키가 있네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관습적이네요. 굉장히 업무적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리고 초기에 나왔던 이제 초현실주의 작품들 보면은 이 첫 번째 시기는 뭐냐면은 마그리트가 자기 자신이 약간 동굴과 같은 시기다, 어두웠던 시기다라고 말하는 때인데 굉장히 어두워요. 좀 그로테스크하고 좀 끔찍하죠. 오른쪽도 보면 기쁨이라는 제목인데 어떤 소녀가 새를 이제 씹어 먹고 있죠. 피 흘리면서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도 약간 좀 한 사람의 그림자 안에 여자같이 보이는 사람을 남자가 이렇게 뭔가 덮치는 듯한 그쵸? 약간 그런 무서운 그림을 그렸고 이때 당시에는 그런 종합 공포스러운 그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요건 뭐냐면은 팡토마라고 되게 중요한 소설 속의 인물인데 팡토마가 뭐 하는 애냐면은 범죄자예요, 범죄자. 근데 완전 범죄만 저지르는 완벽한 범죄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책이에요. 32권의 책인데 두 명의 작가가 한 챕터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썼던 책이래요. 1914년에 이제 작가 한 명이 죽기 전까지 총 32권의 책이 나왔고 이 책을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이 팡토마라는 사람이 인간의 가치를 뒤엎기 위해 행동하는 그런 악인, 천재적인 악마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이 약간 현실과는 떨어진 뭔가 내면 세계라든지 생각을 뒤집으려고 그러거나 이렇게 그런 식의 작품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악인이잖아요. 악인 그런 거에서 무정부적이고 파괴적인 행위 이런 것과 좀 잘 통하는 게 있어서 좀 좋아했던 인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오른쪽은 그런 범죄 현장을 그린 작품인 거죠. 위험에 처한 암살자 해가지고 이건 좀 이해가 된다. 그죠? 그쵸. 요거는 그렇게까지는 초현실주의스러운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지금 막 암살을 하고 요요 부리고 있는 건가? 그런 건가? 그렇고 보면은 별로 뭔가 이렇게 산뜻하진 않잖아요. 그죠? 되게 와닿네. 문제의 핵심.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 문제의 핵심은 가방을 고르냐 악기를 고르냐가 아니라 네. 내 자신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데 있다. 뭐 아무튼 굉장하다. 헛소리죠. 아무튼 좋네요. 이게 저는 이거 보고서 그냥 헝겊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여자가. 그러면서 자기 목을 조르고 있고 그래서 그냥 기분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기분이 나빴어요, 그냥 보고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연인도 되게 사이좋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냥 이 헝겊은 약간 그런 뜻 같은데 그냥 인간 본연의 무지에 대한 거. 사실 연인도 가깝고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간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아 좋습니다. 모르죠 저도.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생각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어렵더라고. 이런 식의 또 아무튼 작품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신문을 읽고 있는 남자. 그래서 좌측 상단에 있는 오 약간 숨은 그림 찾기 같아. 네. 예.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그쵸. 찾아볼게요. 남자. 지금 색연필 드릴까요? 왼쪽 위에 이제 남자가 책이래. 신문을 보는데 나머지는 없는 그런 거고. 또 오른쪽도 같은 이렇게 뭔가 캐비넷 같은 거에 물건들이 올려져 있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신문을 읽고 있는 남자 보면은 약간 우표처럼 같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네. 그럼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지 않아요? 같은 이미지에 반복하면 또
모르겠어요. 팝아트. 아, 약간 팝아트에 영향을 줬대요, 이런 게. 그러네. 뭐 그렇다고 하고, 근데 실제로 마그리트가 그림의 원작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이게 뭔가 의미를 전달하고 사람들한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원작을 보든 컴퓨터로 보든 상관없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고 느끼기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원작에 크게 중요성을 크게 두지 않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다 팝아트도 그런 거랑 일맥상통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상주의 바슈식이라고 있는데, 요건 뭐냐, 약간 초현실주의스러운 그림을 그리는데 왼쪽에 있는 르누아르랑 엄청 비슷하죠, 그러네요. 화풍이.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야하죠. 저기 뭐가 서 있네요. 네.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석하게 하고 넘어갈까요? 아, 네네, 좋습니다. 네, 영상이라서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네요. 이런 식의 건강하네요. 그림, 건강하죠. 근데 이게 또 그거 뭔가 그 건강함을 여자로 표현했다라는 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야수주의 했었잖아요. 네.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요, 영어로? 야수주의요? 포비즘이라고 했었거든요. 포비즘? 맞아요. AU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였는데 네. 포비즘이었는데, 마그리트는 바슈즘이라고 자기 불렀어요. 뭐냐, 바슈가 바슈? 뭐냐면은 바스켓볼 슈즈가 아니고 이거 편집하세요. 알겠어요. 아,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아재 개그를 좋아한다 그래서 한번 쳐봤어요. 그게 혹시 저예요? 아니에요. 아무튼 바슈는 뭐냐면은 암소. 그래서 암소주의다. 저기 암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암소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야수주의가 아니고 자기는 바슈주의. 아, 진짜? 네, 그런 식으로 명명했대요, 스스로. 그렇게 명명한 이유는? 몰라요, 좀 뭐 그랬대요. 너무 깊게 물어보나 내가? 네, 오늘 좀 깊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대중과 평론가들이 엄청 깠대요. 너 왜 이렇게 하냐. 그 전에 작품들이 더 훨씬 훌륭한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라는 얘기 때문에 접어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요,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쉽게 접어요? 많이 까였나 봐. 아, 그래서 이때 이제 그림들을 보면은 이렇게 서정시풍 뭐 이런 거. 너무 배가 너무 끔찍하게 생겼다, 그쵸? 무서워요. 근데 이게 되게 그런 야수주의 느낌 나지 않아요? 이런 뭐 스트로크나 이런 거나 뭐. 그리고 스트로크는 오히려 방고 느낌 아니에요? 방고가도 있는데 야수주의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오히려 오른쪽 거는 진짜 야수주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더 느낌 나는 거 그래서 가져왔어요. 뭐냐면은 뾰로롱 오른쪽에 있는 수학 완전 나죠. 왼쪽에는 약간 자포니즘 느낌이 나는데? 그쵸. 그런 느낌도 나고. 너무 많이 하신다 이제. 사단계. 저 사단계잖아요. 걔네요. 아무튼간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많이 까여가지고 다시 본연의 방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1부 오케이, 좋습니다. 하고 2부는 쉬었다 가시죠.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는 어떤가요? 여기부터 핵심이네. 여기부터 네. 핵심이죠. 네네, 좋습니다. 여기는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2부 안녕. 2부인데 뭐 안녕이야. 안녕.